북한의 대교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도 자료를 보면 이게 다 국정원에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내외 통신인데 뭐라 그랬나? 동해안 공업 지역에는 유독가스로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고 있고 호흡기 곤란해서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치아가 빠지고 농작물도 고사한다. 피부병도 나고 그리고 간염, 간경변증, 간암, 간경화 등이 일어나고 매년 250여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직장 여성들은 불임, 유산, 기형아 출산 등으로 고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정원이라고 해서 또 이것도 국정원에서 이제 보도한 자료인데 탈북 정원이라고 해서 함흥지구는 1km 앞을 볼 수 없을 정도고 다니면 콧구멍이 새카맣게 되고 24시간 생활하면 뭐 먼지가 끼고 생긴다.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거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많은 연구 자료들이 많은 건 없지만 나와 있는데요. 북한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는 한 뭐 24대 1인데 오염물질 배출량은 우리보다 3배나 많다. 이렇게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북한에 이 환경조사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제가 함경도 산골까지 다녔기 때문에 아마 북한 환경에 대해서는 제만큼 많이 조사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정직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에 가보면 전기가 없어가지고 우리 전기기가 하나도 작동을 안 합니다. 전기기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거를 다 측정을 했는지 자료를 내놓으면 이렇게 측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걸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이 참 묘한 나라다. 우리는 이런 걸 조사 안 하거든요. 공기 중에서 이런 물질들 아주 복잡하게 다 조사해 놨어요. 제가 여기도 다녀봤어요. 여기 평양, 백두산, 여기 함흥, 북청, 덕성, 남포 그런데 조사를 해 다녔는데 일단 북한의 함경도 가보면 하늘이 너무 맑습니다. 그래가 지평선의 별이다 보여요. 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별책을 가지고 갔는데 별들이 많아가 별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달이 뜨니까 이제 좀 중요하지 않은 별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별 맞춰보고 그랬습니다. 별 엄청 많이 뜹니다. 별이. 불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조사한 자료인데 4계절 다 조사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에 우리나라 옛날의 기준은 여기였고 지금 여기인데 뭐 되게 다 위아래 온실가스. 이거는 이제 석탄 때고 석유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NO2 이거는 이제 자동차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아주 바다에 깔렸는데 우리나라는 아무 시골에 가도 이런 공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CO2도 마찬가지 안에 아주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존은 우리나라 시골하고 거의 비슷한데 해안지방에서 오존이 요새 좀 내려옵니다. 오존층이 파괴됐다 그러면서 위에는 얇아졌는데 아래층에는 오존이 좀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존이 좀 있고요. 그저 평양에 여기 이제 양각도 호텔이 여기 있습니다. 양각도 호텔에서도 우리가 오염을 재봤고 또 고려 호텔에서도 재봤습니다. 측정해봤는데 근데 그거 잴 때 우리가 똑같은 조건을 하기 위해서 나만의 같은 날 또 우리 재우면 여기 호텔에 이게 30층 1좀 우리를 재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날 똑같은 방법으로 딱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고려 호텔에서 본 평양 풍경이고요. 고려 호텔이 이렇게 30 몇 층이 됩니다. 우리 항상 높은 층에 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평양에 가보면 자동차가 지금 자동차 많이 생겼던데 그 자동차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이라는 거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딱 있는 거는 우리가 본 거는 발전소 2개, 석탄 화력 발전 2개 딱 그거 봤습니다. 그래서 뭐 오염을 만들어낼 게 없지요. 오염발로. 그리고 버스도 보면 이게 전기버스입니다. 여기 보면 전기버스. 그 전기버스가 왜 전기도 없는 나라가 전기버스를 달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북한의 안내원이 하는 말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원 말이 대기오염 안 시키려고 전기버스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요거는 올해 이제 미국 사람이 미국 교포지요. 그 사람이 북한 가서 찍은 건데 여기 다 전기버스입니다. 전기버스로 출퇴근할 때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전기버스 안에 버스도 있는데 버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 보면 차 다니는 거 이제 지난 10년간 우리가 못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제가 갔을 때도 사진 찍는데 그 엄청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몰래 찍었는데 다
잘 찍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폰에 찍은 거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전기가 없었는데 이제 가로등도 이렇게 많이 달아났고 오래 갔을 때는 그 택시가 줄 수 있는 것도 그때는 못 봤습니다. 10년 전에는 택시가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화력 발전소가 두 개가 있는데 평양 화력, 동평양 화력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서울에 있는 화력 발전소는 여기 굴뚝 높이 75m입니다. 근데 이 굴뚝이 얼마나 높으나? 저 굴뚝이 한명한테 물어보는 게 저는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굴뚝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이 굴뚝이거든요. 평양 화력 굴뚝. 여기에 건물 높이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마 서울 화력이 75m인데 여기 75m인데 이걸 보니까 한 200m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높은 굴뚝을 했나? 우리는 공단 막 지을 때 굴뚝이 너무 낮으면 잎에 피해가니까 굴뚝이 100m 이상 높이라고 했더만 옛날에 우리는 100m 이상 높일 기술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100m 이상 올라갔습니다. 100m 이상. 지금 요새 제일 높은 게 120m 올라갔는데 이거는 그 200m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동평양 굴뚝 보십시오. 얼마나 높나? 우리 굴뚝하고 비교해 보세요. 200m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굴뚝이 맞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굴뚝이 높으니까 연기가 나와도 땅으로는 잘 내려앉지 않습니다. 너무 높아서. 여기 대동강이 이리 흐릅니다. 이리 흐르면 여기는 평양이라 그러고 여기는 동평양이라 그러고 동평양이 우리 서울로 치면 이제 강남쯤 됩니다. 새로 만든 구역이고요. 개발한 지역. 여기가 옛날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방법을 2004년도적 2005년도 되고 그때 수치를 가면서 우리가 재봤습니다. 쟀는데 어떻게 요 잰 수치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방법으로 쟀는데 여기 남한의 농도, 북한의 농도 평균해 보면 서울이 평양보다는 5배 내지 6배 높습니다. 오염도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우리나라 요새 미세먼지 엄청 많았지요. 미세먼지 많았는데 중국에서 온 거라 이야기하는데 중국에서 온 건 높은 하늘에 얽히고 밑에는 보면 바람이 없을 때 오는 공기는 거의 우리 겁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온 게 우리 거라 그러면 평양에도 똑같이 그게 측정이 돼야 됩니다. 평양에 측정되는 건 요거 서울에 측정되는 거 거의 다 우리가 숨쉬는 거의 다 우리 거라고 봐야 됩니다. 중국에서 물론 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을 못하는데 황사 날아와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는 어디 됐나? 위에는 하늘이 맑은데 밑에가 다 깔려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만든 거. 그래서 우리 그때 2004년에 저는 제가 보면 평양은 요 정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가 엄청 높습니다. 근데 너무 당연하죠. 평양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오염이 그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함흥에도 우리가 가서 봤습니다. 함흥에 가서 봤는데, 가다가, 캄캄한 데 가다가 김일성 동상이 막 환히 불을 펴놨더라. 왜 시골에다 이게 김일성 동상을 해놨나 했더만 그게 시골이 아니고 함흥 시내인데 전기가 없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낮에 가봤는데 거기도 뭐 공장을 우리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공장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공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도 보면. 그 서울은 지금 한 해 2만 명이 오염 때문에 죽는다 그러고요. 폐절한다 80만 명.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말씀드렸죠. 서울은 어떻게 되냐. 여기 가보면 시청 카페 가보면 거의 매일 공기 좀 이렇게 나옵니다. 공기 좀 나오는데 사실은 이 비교하는 기준을 잘 맞춰가 0.1을 맞출 게 아니라 0.0 WHO 기준은 0.02 우리 기준은 0.03 우리 기준에 비슷하고 WHO 기준에 오면 이건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이래가지고 네, 이거 딴 기준하고 맞춰가지고 북한의 환경 기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환경법도 다 구해가 봤는데 우리는 남한 기준 하나뿐입니다. 북한은 자연보호구역, 휴양관광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래놨는데 우리 기준이라는 거는 어디가 비슷하냐 빨간 거라고 비슷해요. 빨간 기준하고. 그래서 주로 주거지나 공업지 여기하고 맞춰가 우리 기준이 맞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북한의 기준이 북한에 사람들 물어보면 환경은 몰라요. 그런데
몇 사람은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도 갖다 놓고 보면 우리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정교하게. 그래서 우리는 보면 매일 이게 기준을 이산화 질소 아까 시청 앞에 보면 요 기준하고 비교를 해요. 요 기준하고. 그래가 막 공기 좋다 해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나? 이건 사실 1년 중에 제일 나쁜 날도 이거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하루 나보면 병양한 사람들 막 그냥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낸 건데 이거하고 비교해가지고 0.02분이가 좋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환경 적폐입니다. 지난 30년간. W 기준은 0.02 안에 0.02후가 나오는데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청 앞에 오염도가 0.02군데 서울시 오염도는 0.018로 했습니다. 다 평균해가지고 시청 앞이 오염도 재는 데가 시청 관장도 아니고 시청 옥상도 아니고 덕수궁 아닙니다. 덕수궁. 그래서 이것도 시청보다는 사실 오염도가 많이 낮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재봤거든요. 재봤는데 정말로 광화문 옛날 딱 쟀습니다. 광화문 재니까 오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옮겨 넣었습니다. 시청 저쪽으로. 너무 높아가 이거는 국제적으로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도로에 가면 이거보다 엄청 높지. 근데 서울시 오염도가 왜 0.118로 나왔나? 다른 데는 측정소가 20대가 있는데, 20개가 있는데, 평균되는 데가 다른데 다 이거보다 낮은 데 갖다 놨거든요. 신림동이라는 게 서울대학교의 그 관악산에 가 있고, 불광동 해놓은 거는 북한산 자갈에 있고, 한남동 해놓은 건 남산 자갈에 가 있고, 재는 데마다 참도 자기 높은데, 공기 나쁜 거 안 보여주려고 좀 더 좋은 데만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숨 쉬는 공기보다 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 숨 쉬는 공기라고는. 우리 숨 쉬는 공기는 뭐 어떻나? 여기에 이제 서울시에서 환경부에서 발표한 서울시 공기 오염도인데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이거를 그대로 쳐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니는 길을 다자 보니까 대학생들이 그래도 제일 좋은 공기 맛이에요. 이 서울대 학생들 쟀는데 서울대학이 바로 관악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서울대 학생들 맞아서 이거보다 높은 오염도지. 다른 거는 길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거 3배 정도 오염도도 다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은 좀 더 강화돼야 되는데 우리 숨 쉬는 공기는 이것보다 훨씬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SO2는 평양이나 남한의 소리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마세가스는 그다음에 저희양유를 공급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는 이제 도시가스 많이 공급을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건 평양이나 소리나 거의 비슷합니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비교해 보면 평양 이 정도면 그래도 울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울산은 공단이 많이 들어가지고 나쁜 기름을 많이 쓰거든요. 이동 중에 우리가 숨 쉬는 건 바깥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니면 숨 쉬는 건 훨씬 더 나쁩니다. 2배 내지 3배 정도 더 나빠요. 바깥 공기보다도. 이동하면서 숨 쉬는 거는. 그거는, 조사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이제 재봤는데, 이동 중에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평양, 서울. 그것도 서울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 서울에 뭐 버스 타고 다니죠. 전철 타고 다니죠. 또 길에 걸어 다니기도 하죠.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측정한 것보다도. 그래서 서울, 평양. 그런데, 이것도 이동 중에 이제 재은 걸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서울이고, 이거는 평양이고. 묘행산에 갔을 때, 백두산에 갔을 때 다 쟀는데, 그게 지금 자료는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너무 뻔하잖아요. 평양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공기가 그래 나쁘겠어요. 근데 우리 언론 보도는 여기 나와. 평양의 대기오염도 서울의 3배. 이렇게 버젓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국정원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보고, 야, 국정원에는 좀 소설 쓴 사람이 앉아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 보니까 그게 인물이 많이 풀리죠. 현송월 씨가 뭐 그냥 총살당해 죽었다 하는데 막 버릇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국정원이 너무 엉터리해. 우리가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가 있는데, 북한한테 저렇게, 안 그래도 바른 말해도 우리 다 북한 나쁜 줄 압니다. 그게 못 사는 줄 압니다. 그게. 우리 사람 살지 못할 때인 줄 압니다. 근데 어찌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게 제가 가진疑問입니다. 그래서 요새 최근에 보니까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엄청난
가짜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나는 그 의심했습니다. 이거는 어째 국정원에서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이래 제가 의심을 했는데 국정원에서 안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참 큰 신뢰한 거고요. 저는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국정원이 관련했다 그러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 그래야만 우리는 국정원은 그 아무 의미도 없는 거다. 정말 바른 거를 알려줘야지. 남한에는 그다음에 아원스가스 경우에는 확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북평에 비슷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엄청 높았습니다. 요새 도시가스 막 쓰죠. 방가 시위 안 떼죠. 그래서 이게 확 떨어진 거예요. NO2 자동차 많이 다니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제가 지난번 다 말씀드렸는데 폐암이 70대 80대에는 20명에 1명이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명에 1명이 암에 걸리고요. 그 중에 3명에 1명은 폐암으로 죽습니다. 폐암이 지금 사망률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미세먼지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미세먼지는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급이라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물질이라 미세먼지 되어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도 다 똑같은 미세먼지가 아니고 가장 유독한 게 자동차 배기가스, 특히 디젤 배기가스 매연, 그게 넘버원입니다. 근데 그게 디젤 차를 이렇게 많이 보급을 해요, 그동안. 그리고 미국에는 석탄 발전소가 도시에 안 날라오니까 매일 그래 했는데, 우리 석탄 발전소가 또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는데, 석탄 발전소 나오는 매일은 뭔가 하면 황산하고 질산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수원, 비소, 이런 중금속이 붙습니다. 그래서 석탄 매연도 엄청 독합니다, 여러분. 한 매연 맡아보시면 압니다. 석탄 매연이 어떤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암이 굉장히 갑자기 늘었다. 이게 보셔야 됩니다. 흡연은 줄었는데 폐암 사망률이 지금 1위로 올라서 버립니다. 모든 암 사망원 중에서. 대기온 배출량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한 건데 평양 요 정도, 남한 이 정도로 될 거로 봤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산업 되게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꼭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북한 너무 깨끗하게 보면 또 요거 드물까 싶어서 우리는 좀 봐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배출원을 보면 우리는 뭐 그냥 다양하죠. 기름, 석유, 석탄,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교통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교통. 그런데 북한에는 거의 뭐 석탄 아니면 나무 떼고 이런 것들입니다. 석탄이. NO2 배출량 마찬가지. 우리는 교통이 엄청 큰 표를 차지합니다. NO2 경우에는. 북한에는 교통이 별로 없으니까 이건 석탄 땡기기 주로 되고요. 그 석탄도 지금 채광량이 엄청 줄기 때문에 많이 떼지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다. 북한에. 근데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NO2 이거는 이제 자동차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아주 바닥에 깔렸는데 우리나라는 아무 시골에 가도 이런 공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CO2도 마찬가지 안에 아주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존은 우리나라 시골하고 거의 비슷한데 해안지방에서 오존이 요새 좀 내려옵니다. 오존층이 파괴됐다 그러면서 위에는 얇아졌는데 아래층에는 오존이 좀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존이 좀 있고요. 그저 평양에 여기 이제 양각도 호텔이 여기 있습니다. 양각도 호텔에서도 우리가 오염을 재봤고 또 고려 호텔에서도 재봤습니다. 측정해봤는데 근데 그거 잴 때 우리가 똑같은 조건을 하기 위해서 나만의 같은 날 또 우리 재우면 여기 호텔에 이게 30층 1좀 우리를 재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날 똑같은 방법으로 딱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고려 호텔에서 본 평양 풍경이고요. 고려 호텔이 이렇게 30 몇 층이 됩니다. 우리 항상 높은 층에 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평양에 가보면 자동차가 지금 자동차 많이 생겼는데 그 자동차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이라는 거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딱 있는 거는 우리가 본 거는 발전소 2개, 석탄 화력. 북한의 저 대기온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도 자료를 보면 이게 다
국정원에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내외 통신인데 뭐라 그랬나? 동양 공업지역에는 유독가스로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고 있고 호흡기 곤란해서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치아가 빠지고 농작물도 고사한다. 피부병도 나고 그리고 간염, 간경변증, 간암, 간경화 등이 일어나고 매년 250여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직장 여성들은 불임, 유산, 기형아 출산 등으로 고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정원이라고 해서 또 이것도 국정원에서 이제 보도한 자료인데 탈북 정원이라고 해서 함흥지구는 1km 앞을 볼 수 없을 정도고 다니면 콧구멍이 새카맣게 되고 24시간 생활하면 뭐 먼지가 끼고 생긴다.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거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많은 연구 자료들이 많은 건 없지만 드러나와 있는데요. 북한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는 한 뭐 24대 1인데 오염물질 배출량은 우리보다 3배나 많다. 이렇게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북한에 이 환경조사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제가 함경도 산골까지 다녔기 때문에 아마 북한 환경에 대해서는 제만큼 많이 조사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정직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에 가보면 전기가 없어가지고 우리 전기기가 하나도 작동을 안 합니다. 전기기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거를 다 측정을 했는지 자료를 내놓으면 이렇게 측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걸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이 참 묘한 나라다. 우리는 이런 걸 조사 안 하거든요. 공기 중에서 이런 물질들 아주 복잡한 거 다 조사해 놨어요. 제가 여기도 다녀봤어요. 여기 평양, 백두산, 함흥, 북청, 덕성, 남포 그런데 조사를 해 다녔는데 일단 북한의 함경도 가보면 하늘이 너무 맑습니다. 그래가 지평선의 별이다 보여요. 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별책을 가지고 왔는데 별들이 뭐라가 별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달이 뜨니까 이제 좀 중요하지 않은 별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별 맞춰보고 그랬습니다. 별 엄청 많이 뜹니다. 별이. 불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조사한 자료인데 4개지를 다 조사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에 우리나라 옛날의 기준은 여기였고 지금 여기인데 뭐 되게 다 위아래 온실가스. 이거는 이제 석탄 떼고 석유 때문에 나오는 거. 저 굴뚝이 한명한테 물어보는 게 저는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굴뚝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이 굴뚝이거든요. 평양 화력 굴뚝. 여기에 건물하고 높이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마 서울 화력이 75m인데 여기 75m인데 이걸 보니까 한 200m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높은 굴뚝을 했나? 우리는 공단 막 지을 때 굴뚝이 너무 낮으면 잎에 피해가니까 굴뚝이 100m 이상 높이라고 했더만 옛날에 우리는 100m 이상 높일 기술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요새는 100m 이상 올라갔습니다. 100m 이상. 지금 요새 제일 높은 게 120m 올라갔는데 이거는 그 200m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동평양하고 굴뚝 보십시오. 얼마나 높나? 우리 굴뚝하고 비교해 보세요. 200m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굴뚝이 맞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굴뚝이 높으니까 연기가 나와도 땅으로는 잘 내려앉지 않습니다. 너무 높아서. 여기 대동강이 이리 흐릅니다. 이리 흐르면 여기는 평양이라 그러고 여기는 동평양이라 그러고 동평양이 우리 서울로 치면 이제 강남쯤 됩니다. 새로 만든 구역이고요. 개발한 지역. 여기가 옛날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방법을 2004년도적 2005년도 되고 그때 수시로 가면서 우리가 재봤습니다. 쟀는데 발도 2개 딱 그거 봤습니다. 그래서 뭐 오염을 만들어낼 게 없지요. 오염발로. 그리고 버스도 보면 이게 전기버스입니다. 여기 보면 전기버스. 그 전기버스가 왜 전기도 없는 나라가 전기버스를 달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북한의 안내원이 하는 말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원이 말이 대기오염 안 시키려고 전기버스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요거는 올해 이제 미국 사람이 미국 교포지요. 그 사람이 북한 가서 찍은 건데 여기 다 전기버스입니다. 전기버스로 출퇴근할 때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전기버스 안에 버스도 있는데 버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이제 도로 보면 차 다니는 거 이제 지난 10년간 우리가 못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갔을 때도 사진 찍는데 그 엄청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몰래 찍었는데 다 잘 찍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폰에 찍은 거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전기가 없었는데 이제 가로등도 이렇게 많이 달아놨고요. 오래 갔을 때는 그 택시가 줄 수 있는 것도 그때는 못 봤습니다. 10년 전에는
택시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화력 발전소가 두 개가 있는데 평양 화력, 동평양 화력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서울에 있는 화력 발전소는 여기 굴뚝 높이 75m입니다. 근데 이 굴뚝이 얼마나 높으나